해외 선물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하는 남자 박셰프입니다. 자, 어제는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죠. 메모리얼 데이라고 우리 그 현충일하고 같은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 휴장이었지만 선물은 주식 시장이 휴장일 때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조기 종료 오전 2시까지만 거래가 되고 종료가 됐는데 거래량이 별로 없는 가운데도 지속적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져 갔습니다. 자, 원인은 모더나에서 그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뉴스를 또 한번 내놨어요. 그래서 한 차례 더 장중에 거래량이 없을 때 툭 튀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고점을 아주 많이 높이지는 않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그 마감 상황은 어제가 휴장이라 가지고 그저께 종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볼 게 없고 오히려 오늘 아시아 시장 니케이 상승하고 상해도 상해 지수도 상승하고 항생 지수도 오늘 상승폭을 굉장히 키우는 모습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시아 시장이 상승하는 덕분에 지금 미국 나스닥, S&P, 다우 이런 선물 지수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은 그 어제가 휴장이라 가지고 마감 시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안 미국 시장이 그 상승세를 이어온 원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간단하게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 요인이 뭐냐? 도대체 이 현재 상황은 뭐 누가 봐도 나쁘다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먼저 이해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례 없는 부양책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경기 부양책들을 내놨고 실제로 시중에 많은 돈들을 미국에서 풀었습니다. 자, 그 부양책의 규모가 GDP의 50%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미국이 50%라는 것은 전 세계 GDP의 약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들이 완전히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원동력이 돼가지고 유동성 장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가 좋아서 이런 유동성 장세가 생기는 게 아니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시장에 대한 그 예상 추세가 너무 긍정적이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지금 경기 지표가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9주 동안 3,860만 명이 신규 실업수당을 받아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미국에서 이 그 부양책을 너무 내놨다 보니까 실제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는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게 훨씬 더 소득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있는 근로자들은 그 회사 측에다가 나 좀 해고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또 뭐가 있냐? 자, 이제 회사가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다시 출근해 주세요라고 일시적인 해고를 당했던 그 근로자들을 회사에서 다시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출근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내놓는 그 방책이 뭐냐? 출근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또 주겠다. 이렇게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정말 돈잔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워낙에 그 시장의 그 예상 추세가 좀 긍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 뭐 실업수당, 비노고인 지표, 주택 판매, 뭐 무역 수지, 전체적인 현재 그 경제 지표들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긍정적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미국 주가가 특히 올라가는 거는 사실 뭐 우리나라 주가도 좀 올라가긴 했지만 특히 더 미국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중국 증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홍콩 항생지수 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항생지수는 이렇게 반등 규모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미국만 이렇게 줄기차게 특히 나스닥만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세계 경기가 침체됐을 때 돈이 어디로 모일 거냐? 지금 세계 경기는 IMF에 한 50개국인가 자금 요청을 했고 또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예, 돈잔치에다가 주가의 상승 이 파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경기가 침체할 때 전 세계 돈이 그나마 안전한 미국의 우량주들 쪽에 투자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 최근에 계속 주가 상승의 그 원동력이 되고 있는 부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이 경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 이건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재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어제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모더나에서 백신 개발에 대한 그런 뉴스를 내놓으니까 장중에 거래량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자, 코로나는 극복될 것이다. 이런 예, 결론에 도달하면서 주가 상승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락 요인은 또 뭐냐? 하락 요인은 자,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쯤에 또다시 재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죠? 실제로 전 국민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코로나19를 감기가 걸리는 것처럼 한번 스쳐가면 거기에 대한 그 코로나19 바이러스 면역력이 생길 수가 있지만 자, 전부 다 코로나19가 걸린다고 하면 빨리 전파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단체 그 면역을 테스트하다가 망한 나라가 이제 스웨덴이죠. 자, 사망자 숫자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게 지금은 서로 그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그 접촉을 좀 피하다 보니까 이 확산을 많이 멈출 수가 있었는데 자, 가을이나 겨울쯤 이제 다시 경제 활동을 재개를 하면서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또다시 코로나19에 대한 이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치료제 때문에 주가가 기대감을 가지면서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이 그 마더나만 하더라도 모더나죠, 모더나만 하더라도 며칠 전에 지난주죠, 며칠 전에 그 개발에 대한 백신 개발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미국 시장이 장 막판에 급락하는 모습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백신 개발에 대해 가지고 진척 사항이 조금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 또 급락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백신 개발은 약 1년 반 정도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 100개 기업 정도가 지금 백신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고 예상보다는 좀 빨리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올겨울 정도에 그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 상승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그 일정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자, 하지만 지금은 기대감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거진 건데 미중 간의 갈등 심화. 자, 미국이 자꾸 코로나19에 대한 그 책임을 중국에다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고, 니네 때문에 그렇다.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난리가 났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백악관에서도 트럼프를 비롯한 거기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공격을 하고 있죠. 거기에 중국은 또 맞받아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요번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 홍콩에서 시위가 상당히 오랜 기간 전개가 됐었는데 요번에 그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또다시 시위가 재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대만 그리고 남중국해 뭐 이쪽 관련된 문제도 미국하고 계속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차트를 보면 장기간 지금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오늘 최근 신고가를 다시 갱신하는 모습이지만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전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자, 일봉입니다. 어제 그 휴장이라 가지고 이 움직임은 장중에 올라갔다 종가가 내려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이게 정상가 기준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제 올라서 끝났습니다. 양봉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조금 더 위에서 고점에서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종가가 정상가는 그 휴장일 때는 그 전일가로 표시가 돼가지고 종가가 그저께 가격하고 똑같이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오늘 급등했다라기보다는 어제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휴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 예, 코로나19에 대한 그 백신 모더나에서 발표했던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꾸준히 상승하고 장 종료됐는데, 자, 오늘 그 예상외로 아시아 시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상승세가 더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일봉으로 다시 보면, 자, 3,000포인트 조금 넘어선 부분, 자, 현재 3,008.75가 지금 현재 종가네요. 자, 예,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부분이 3001포인트네요. 자, 121선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항받을 만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빨간 선, 예, 분홍색 선, 여기 보시면 121선이 3001포인트에 걸치고 있는데, 거기를 지금 장중에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미국장 개장 전에 아시아 시장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올라 있는 상황인데, 자, 그동안 박스권으로 진행됐던 구간 여기 보면 이 지점 4월 30일, 4월 29일 이때부터 고점을 또 못 높이고 있다가 오늘 예, 드디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자, 일단 장중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휴장이라 가지고 대밀릴 거다 이렇게 봤는데 어제 백신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 상승세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계속 쭉 이어질 거냐? 이거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폭을 높였지만 여기에 강력한 이동평균선 121선 여기 일단 저항을 한 차례 받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개장했을 때 뚜껑을 열어봐야 됩니다.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는데 어제하고 오늘까지 합친 상승폭이 벌써 1.9%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상승폭으로 미국장이 개장이 되면 장 초반에는 하락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 종가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가 내일 아침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뚜렷한 양봉으로 상승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120선을 돌파를 하고 좀 더 상승폭을 좀 높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동안에 이어져 왔던 그 박스권 흐름이 위쪽으로 꺾이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는데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마더나 때문에 장 막판에 급락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현재 상황은 올라 있지만 이 흐름이 미국 장 막판까지 계속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이미 올라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봤을 때는 그래도 고점 매도 관점으로 조금 보고 꺾일 만한 지점에서 매도를 진입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나스닥은 줄기차게 고점을 쭉 올리고 있어요. 네, 쭉 올리고 있고 역시 추세선 상단에 부딪힐 만한 가격대까지 거의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흐름 자체는 S&P나 다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우지수 그동안 3대 지수 중에 가장 약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다우지수 역시도 지난번 4월 30일 날 형성했던 고점을 오늘 살짝 돌파를 했어요. 자, 장중의 고점은 돌파를 했구나 해가지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그거는 일시적인 상승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미국장 오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이후 흐름은 더 중요하겠죠. 제가 볼 때는 휴장을 거치면서 오늘까지 아시아 시장 넘어가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장 장 초반까지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일단 그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항생지수까지 오늘 한번 보면 항생은
며칠 이틀 정도 지난주 이렇게 급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홍콩 국가보안법 때문에 떨어졌는데 오늘은 올라갈 거다라고 어제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결국은 아시아 시장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그런 우려가 조금 줄어드는 분위기다 보니까 미국 지수까지 같이 오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항생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는 오히려 항생이 또 장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갑니다. 자, 오늘은 뭐 전망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판단하기 좀 어렵고 지금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미국 지수 그리고 홍콩 항생 지수 이런 거는 조금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자, 골드, 자, 현재 흐름은, 자, 빠졌다가, 어제 좀 조정이 돌아가지고, 여기네요. 그죠? 어제 좀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죠. 골드는 상승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어제 설명드린 그 지점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높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불안감은 여전히 골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주가는 올라가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그런 정치적인 분쟁은 사그라들지는 않았죠. 그래서 골드가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흐름이 좀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상관없이 골드의 흐름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매수 의견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일. 자, 오일도 난해합니다.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 항생지수가 올라가니까 주가 상승과 더불어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판단을 조금 보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움직임은 어제 미국 시장 휴장이었지만 오히려 거래가 됐기 때문에 어제의 흐름이 이렇게 십자도주행으로 또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다시 올라갔어요. 자, 상승폭을 어제 높이지는 못하고 올리다가 다시 제자리에서 끝났는데 자, 오늘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갔지만 이것도 역시도 어제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것처럼 장 중간의 흐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일 역시도 오늘 종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오늘 대밀리면 정말 힘을 잃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오일은 적극적인 매도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 매도를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단타로 접근하고 오늘 종가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끝날지를 보고 내일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휴장이라 가지고 뉴욕 마감 시장이 없었지만 그동안 흘러왔던 시장 상황 간단히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